친구들, 벌써 오아시스 2화예요. 오아시스 1화가 우리 친구들에게 시원함과 쉼을 줬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2화를 시작하기 전에 1화를 정리해 보도록 해요. 친구들, 우리 1화에서 배웠던 내용 기억나나요? 맞아요. 학교폭력과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상황극을 통해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이어서는 학교 갈등 대처 방법 첫 번째, 감정 조절을 위한 심호흡법을 배웠어요. 우리 함께 심호흡법 복습해 보아요.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마음속으로 잠깐 하고 외치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들이마시고 셋 둘 하나 하며 내쉬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은 학교 갈등 대처 방법 두 번째, 친사회적 대화 방법인 경청하기, 공감하기, 나전달법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학교 갈등 대처 방법들을 모두 사용해서 실제 학교 갈등 상황을 해결해 볼 거예요. 그럼 오늘 우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우아 안녕? 안녕. 있잖아, 어제 말이야. 어제 뭐. 내가 어제 말이야. 야, 나 지금 깰 거란 말이야. 어제 뭐. 아니야, 했어. 뭐 하느냐? 아니야, 화 안 났어. 영상을 보니 지윤이가 우아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아가 핸드폰을 하면서 지윤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았던 게 원인이었어요.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경청이란 친구의 말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 경청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배워보도록 해요. 아까 상황극 속에 오하네요.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태도가 경청하는 태도일까요? 맞아요. 상대방을 바라보고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맞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듣는 게 경청하는 태도예요. 다음으로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공감에 대해서 배워봐요. 친구의 말을 듣다가 친구의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잘 못해준 적이 있었나요? 그럴 때는 1화에서 배웠던 기쁘다, 슬프다 등 감정 단어들을 이용해서 공감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공감의 말을 만들 때는 앞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 뒤에 감정 단어를 붙이면 돼요. 노랑아 뭐라고? 노랑이가 어떻게 공감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라고 하네요. 노랑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노랑이의 고민. 빨강이는 매일매일 파랑이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하고 도망가요. 오늘 파랑이가 복도에 서 있는데 빨강이가 파랑이를 불렀어요. 바보탱이 파랑이, 바보탱이 파랑이. 하지마. 왜? 바보탱이가 어때서? 내 애정의 표현이야. 파랑이가 교실로 돌아왔는데도 빨강이는 파랑이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놀렸어요. 바보탱이, 바보탱이. 아 진짜 하지 말래도. 노랑이는 맨날 놀림을 당하는 같은 반 친구 파랑이에게 위로가 되는 공감의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떠오르질 않네요. 자, 파랑이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선 파랑이의 감정을 알아차려 볼까요? 파랑아, 파랑이는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저 지금 기분이 나빠요. 친구들 앞에서 놀림받으니까 속상하고 창피해요. 자, 파랑이가 기분이 나쁘고 속상하대요. 이 감정 단어들을 활용해서 파랑이에게 공감의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공감의 말을 말할 때는 앞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그 뒤에 감정 단어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방법대로 한번 공감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사랑아, 빨강이가 놀려서 기분이 나쁘고 속상했겠다. 괜찮아? 어때요, 여러분? 파랑이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노랑이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되네요. 좋아요. 이렇게 공감의 말을 해주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위로가 돼요. 이렇게 경청하기와 공감하기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우리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하던 오아와 지훈이의 이야기 기억나나요? 우리 오아도 경청하기와 공감하기를 배워봤대요. 경청과 공감을 사용하면 아까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오아의 이야기를 한번 지켜볼까요? 와, 야, 안녕. 아, 안녕. 너 무슨 일 있어? 너 표정 왜 그래? 응. 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숙제하다가 둘 좀 났다? 응. 그럼 뭐 호밥 좀 보고 뭐 그랬어. 그런데 응. 엄마 와가지고 너 공부도 안 하고 유튜브만 보니? 이러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나 숙제하고 그지? 너 놀랐겠는데? 놀랍기도 놀랐는데 너무 짜증났어. 너 할 건 다 하고 한 거야? 그렇지. 나 숙제 3시간 하고 유튜브 30분 봤어. 아, 숙제도 3시간 다 하고 유튜브 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 진짜 30분 그것만 보고 뭐라 하는 거야. 너무 짜증나가지고 나도 엄마한테 소리 질렀다. 정말. 근데 그때 갑자기 아빠가 들어왔어. 그걸 들었어. 그때 그럼.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 혼냈어. 버릇 없다고. 진짜 엄청 혼나고. 박사님. 너무 억울하고 막 서럽고 막 그래. 나였어도 그랬을 거야. 그래도 너가 좀 이렇게 잘 들어주니까 되게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기분 너무 안 좋았단 말이야. 너가 좀 잘 들어주니까 좀 풀린 것 같아. 아, 진짜. 음. 엄마도 아마 이런 상황 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어. 엄마 가서 한번 잘 얘기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았어. 고마워. 오아가 경청하기와 공감하기를 사용해서 대화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지훈이도 오아가 경청하고 공감해주니까 힘든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은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 어때요? 쌤은 오아 같이 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배운 경청하기, 공감하기 잘 사용해서 친구들과 더 깊은 대화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까지는 대화를 잘 들어주고 친구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는 경청하기와 공감하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제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대화 방법인 나 전달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와 대화하다가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속상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친구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세요. 나 전달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2단계, 나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기. 3단계, 구체적인 바람을 나를 주어로 이야기하기. 상황극을 보며 나 전달법을 이해해 보아요. 잠깐만은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어요. 학교도 늦게 끝나는 날이었고 숙제도 많았고 집에서는 엄마가 시킨 심부름도 해야 했어요. 이제 밥을 먹고 잠깐만은 잠깐 쉬고 싶은데 친구인 우진이한테 카톡이 오네요. 우진이는 친한 친구니까 처음엔 잠깐만도 대답해주고 이모티콘도 보내줬지만 우진이가 계속 카톡을 보내고 카톡에 대답하지 않으면 전화를 해버리니 아휴, 잠깐만도 점점 짜증이 나고 있어요. 잠깐만은 우진이한테 이제 그만 잘래 내일 보자 라고 카톡을 보냈지만 우진이는 멈추지 않고 잠깐만에게 카톡을 보내네요. 잠깐만은 화가 났지만 마음속으로 잠깐을 외치고 심호흡했어요. 잠깐! 그러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화가 좀 가라앉은 다음에 잠깐만은 우진이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잠깐맨 또 나왔어요. 네. 이 잠깐맨이 여러분들에게 나 전달법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내가 중심이 아닌 너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나 전달법은 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부터 세 번째 단계까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내가 뭘 느끼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 내 감정과 상황을 담아서 내가 지금 이 시츄에이션 상황에서 뭘 바라는지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직접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좀 피곤해서 오늘 그만 자겠다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카톡이 오니까 내가 내 말을 무시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계속 대답해 주는 것도 힘들어서 기분이 좀 나빴어. 오늘은 그만 연락하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어때요, 여러분? 참 쉽죠? 잠깐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학교 갈등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비폭력적으로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선생님과도 나 전달법 한 번 더 연습해봐요. 야, 말했으면 들은 척 좀 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네,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싸움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너 전달법 대화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해요. 그렇다면 나 전달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1단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네가 계속 음악을 크게 들으니까. 2단계, 나의 감정을 나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하기.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좀 속상해. 3단계, 구체적인 바람을 나를 주어로 해서 이야기하기. 음악 볼륨 좀 줄여줄 수 있겠니? 어때요, 여러분? 표현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선생님이라면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인기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워크북에 있는 나 전달법 연습 많이 풀어보도록 해요. 어때요, 친구들? 나 전달법 연습 문제 쉽게 풀 수 있었나요? 우리 이제 학교 갈등 대처 방법, 감정 조절, 경청하기, 공감하기, 나 전달법을 모두 배워봤어요. 이제는 이 방법들을 모두 사용해서 학교 갈등 상황에 적용해 볼 거예요. 어떤 학교 갈등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게 좋을까요? 1화에서 지우를 개구리라고 놀리던 지훈이 학교 폭력인지 고민하던 5화. 그 상황에 적용시켜 보는 게 좋겠어요. 학교 갈등 상황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가 있어요. 우리 1화에서는 목격자인 5화의 고민만 들어봤지만 이번에는 나머지 친구들의 마음도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면서 대처 방법도 함께 알려줄게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훈아, 지훈이는 왜 그렇게 지우를 놀리는 거니? 지우 놀릴 때 보면 친구들이 다 나 봐요. 저 관심 받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랬구나. 우리 지훈이는 친구들이 관심 가져주는 게 좋았구나. 네. 그런데 놀림받을 때 지우 마음은 어떨까? 지훈이가 놀림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안 좋겠죠? 그래. 지훈이가 친구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야. 근데 친구를 놀리는 거 말고도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 우리 지훈이는 취미가 뭐야? 취미요? 축구요. 우리 지훈이가 축구하는 거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축구를 재밌게 하는 모습으로 친구들한테 주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어떨까? 네, 좋아요. 지우야, 놀림받을 때 기분이 어땠어? 저는 속상했는데 반 친구들은 그냥 웃고나 앉아있고 누가 제 마음을 알기나 하겠어요. 어휴,
반 친구들은 다 웃고 있었고 재밌어 보이니까 우리 지우가 혼자서 많이 외롭고 속상했겠다. 근데 지우야, 우리 지우를 지켜보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친구들에게 지우의 불편한 마음을 참지 말고 전달해야 돼. 만약 혼자서 하기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아. 쌤, 제가 오아시스를 보니까 지우가 저한테 도움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우 표정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것 같던데. 그럼 우아가 어떻게 지우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니까요.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해요. 1단계, 마음을 열고 친구와 친해질 수 있도록 다가가세요. 2단계, 힘든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같이 알아봐 주세요. 3단계, 같이 알아봤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로 해요. 아, 그럼 이제 저도 지우한테 다가가서 알아보고 도움을 줘야겠어요. 1화에서는 우아의 고민만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지훈이, 지우, 우아 3명 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우아가 1화에서는 학교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아시스를 보고 나서 친구에게 다가가서 알아보고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우는 말하진 못했지만 사실은 우아의 도움이 필요했었네요. 또한 지훈이는 주목받고 관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우를 놀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니까 더 이상 지우를 놀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의 인터뷰를 통해서 학교 갈등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우리는 오아시스를 통해 평소에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감정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오아시스를 통해 배운 학교 갈등 대처 방법들로 감정을 조절하고 평화로운 방법들로 대화를 하며 갈등을 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상황에도 대처 방법을 적용해 보아요. 철수와 훈이가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훈이가 태클을 걸어서 철수가 넘어졌어요. 아! 넘어져서 화가 난 철수가 훈이의 등을 밀쳤어요. 야, 너 죽고 싶냐? 뭐? 너야말로 장난해? 게임하다 그런 걸로 지금 복수하냐? 뻔뻔하네. 야, 이훈, 너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빨리 나한테 사과해. 야, 김철수, 뭐 그런 걸로 그러냐? 너 그렇게 할 거면 앞으로 축구에서 빠져. 아우, 얘들아, 우리 오아시스에서 학교 갈등 대처 방법 배운 거 기억 안 나? 우리 감정 조절 심호흡법이랑 나전달법. 아, 맞다. 잠깐을 외치고 심호흡을 해야지. 잠깐. 하나, 둘, 셋. 셋, 둘, 하나. 아, 심호흡하니까 화가 좀 가라앉네. 미안. 내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경기에 눈이 멀었다, 야. 나도 이기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서 이해해. 나도 순간 화가 나서 밀친 것 같아. 미안. 그래. 이제 다시 질겜 고고? 그럼 우린 멋진 파주인이니까 매너 게임 고고? 고고! 우와, 우리 훈이랑 철수가 학교 갈등 대처 방법을 잘 활용해 보았네요. 가끔은 심각한 학교 갈등 상황에 처한 친구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친구를 도와줘야 할 때도 있어요. 학교 폭력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믿을 만한 어른들, 선생님, 부모님, 상담 선생님에게 알리도록 해요. 학교 폭력 신고는 피해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격자 친구도 할 수 있어요. 신고가 필요하다면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에 전화하거나 문자하세요. 그리고 학교 갈등 상황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친구가 있다면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2개의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과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파주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지만 선생님과 한번 다시 정리해봐요. 1화에서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배우고 학교 갈등 대처 방법 첫 번째,
감정 조절을 위한 심호흡법을 배웠어요. 2화에서는 학교 갈등 대처 방법 두 번째, 친사회적 대화 방법인 경청하기, 공감하기, 나전달법을 배우고 지금까지 배운 학교 갈등 대처 방법들을 모두 활용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 보았어요. 우리 파주 친구들이 앞으로 실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방법들을 모두 잘 활용해 보길 바래요. 우리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사후 설문지를 작성할 거예요. 사후 설문지를 잘 작성해주면 오아시스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선생님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만족도 조사도 작성할 거예요. 만족도 조사에 친구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그럼 일시정지를 누르고 사후 설문지와 만족도 조사를 작성해주세요. 선생님이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오아시스가 앞으로 친구들이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준 친구들 모두 고맙고 정말 수고했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도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